예전에는 한두 시간 걸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현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과 체력, 심지어는 건강 수명까지도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보다 단백질 함량이 12배 이상 풍부한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건강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시간 여행에서는 조선시대 선조들이 남긴 지혜와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음식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와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의 생활이 미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 속에서 시니어의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어 쉽게 넘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일까요?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는 젊은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권장 섭취량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장기, 면역체계, 그리고 호르몬까지 만드는 기초 재료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유지되어야만 걷고, 앉고,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감염에서 회복하는 힘과 뼈를 지탱하는 힘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점점 더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30세 이후 매년 0.5%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50세 이후에는 1%, 70세 이후에는 무려 3%까지 빠르게 감소합니다. 단 10년만 지나도 근육의 30%가 줄어들 수 있고 근력은 그보다 2에서 3배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았는지 음식으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노인은 기와 혈이 허하니 고기와 콩을 고루 먹되 탐하지 말고 날마다 조금씩 먹으라 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도 노년 건강의 핵심이 단백질 섭취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시니어 세대는 과거보다 단백질 결핍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잦은 외식이 문제입니다. 둘째, 과거 농경사회처럼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활동이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셋째, 수명이 길어진 만큼 근육이 줄어드는 시기가 길어졌지만 여전히 단백질 섭취량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바로 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마다 실제 사례와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바다에서 온 고단백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 영양 보충을 위해 황태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황태가 허약한 몸을 보하고 기혈을 맑게 하며 갈증을 먹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눈과 바람으로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해 만든 황태를 약재처럼 여겼습니다. 설날이나 제사 음식에 빠지지 않고 올려졌으며 병후 회복기 노인들이 황태국을 자주 먹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황태는 선조들에게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체력을 보충하고 병을 예방하는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황태는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은 100g당 80g 내외가 달걀 단백질의 약 12배 수준이고, 아미노산 조성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지 방저 열량은 체중 관리에 유리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 위장이 약한 시니어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비타민 B군과 칼슘은 신경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널 오브 누트리션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황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30% 늦춰지고 체력 회복 능력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황태는 노인의 근육 유지와 체력 보강, 뼈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68세 최 모 씨는 매일 아침 황태국을 섭취했습니다. 다른 육류 단백질보다 소화가 잘 되고 나트륨을 줄여 조리한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6개월 뒤 체중은 유지되었지만 근육량과 체력이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74세 이모 씨는 시중의 조미 황태포를 간식으로 과다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염분 과다 섭취로 혈압이 상승하고 부종이 생겼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되었지만 심혈관 건강에는 악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하루 권장량은 50에서 80g 정도입니다. 국, 구이, 무침 등 다양한 형태로 조리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단, 염분 조절은 필수이며 국물은 싱겁게 조미 황태포보다는 순수 황태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잘게 찢어 국이나 죽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쉽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은 콩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명품이라고 합니다. 콩은 예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렸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콩은 장수를 돋고 오장을 튼튼히 하며 기력을 보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소고기를 자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콩은 서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특히 두부, 된장, 청국장으로 가공해 사시사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인의 장수 비결로 이어졌습니다. 즉, 콩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선조들의 삶과 건강을 지탱한 핵심 단백질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우수한 효과를 보입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36g이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로 미국 FDA는 콩 단백질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공인했습니다. 특히 브리티시 저널 오브 누트리션 연구에서는 시니어가 하루 25g의 콩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여 근육 유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콩은 단백질과 호르몬 균형,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는 대체 단백질의 최강자입니다. 72세 박 모 씨는 하루 한 끼에 두부반 모아 콩나물국을 곁들였습니다. 1년간 혈압약을 줄였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70세 윤 모 씨는 콩이 좋다는 말만 듣고 날콩을 자주 먹었습니다. 결국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했고 병원에서는 콩은 반드시 가공하거나 조리해야 안전하다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하루 30g에서 50g의 콩 단백질 섭취가 적당합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등은 발효 가공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날콩은 소화가 어렵고 트립신 억제인자가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 섭취해야 합니다. 찹국밥에 콩을 섞어 먹으면 간편하게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근육을 살리는 시니어 필수 단백질 세 번째는 참치 통조림입니다. 참치는 바다 단백질의 강자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바닷고기는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의보감과 어류 관련 기록에 따르면 참치는 바다의 깊은 기운을 담아 몸의 기력을 보충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는 장거리 운송이 어려워 귀했는데 참치처럼 크고 단백질이 풍부한 어종은 귀한 선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 참치는 단백질과 함께 피를 맑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 허약해진 노인의 피로 회복이나 큰 병을 앓고 난 뒤 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널리 활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참치의 효능은 매우 분명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30에서 35g 단백질이 들어있어 시니어 근육 유지에 최적이고 오메가3 지방산은 EPA, DHA가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비타민 D, 셀레늄 등이 풍부해 면역력 유지와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특히 어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누트리션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가 주 2에서 3회 참치를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염증 수치가 안정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참치는 근육 건강과 심혈관 보호, 뇌 기능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70세 김모 씨는 주 3회 참치 샐러드를 섭취했습니다. 채소와 함께 먹으면서 염분을 줄였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상체 근육량이 증가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면 72세 이모 씨는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매일 참치 통조림을 1에서 2캔씩 먹었습니다. 결국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장에 부담이 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정량의 올바른 섭취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기름에 절인 제품보다는 물에 절인 참치를 선택해야 나트륨과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시 채소와 곁들여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은 문제를 고려해 항상 참치만 먹기보다는 연어, 고등어 등 다른 어류와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2가지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육류 단백질의 기본입니다. 닭고기는 예부터 보양식의 대명사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닭고기를 허약한 체질과 피로 회복에 좋다라고 기록했으며 특히 노인들이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잔치나 제사에서도 닭고기는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는데요. 이는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생명력과 기운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닭고기를 푹 끓여 먹는 풍습은 현대의 닭곰탕, 삼계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닭가슴살은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g당 약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포화지방이 낮아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돼 위장이 약한 시니어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누트리언츠 연구에서는 꾸준히 닭가슴살을 섭취한 시니어 그룹이 근육량 유지와 체력 증진, 피로회복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닭가슴살은 단백질 기본기를 책임지는 가장 안정적이고 활용도 높은 단백질원입니다. 69세 박모 씨는 매일 점심에 150g의 닭가슴살을 채소와 함께 섭취했습니다. 단백질 보충과 함께 걷기 운동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증가했으며 혈압과 혈당 수치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반면 70세 김모 씨는 닭가슴살을 매번 기름에 튀겨 먹고 소금을 많이 첨가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오히려 늘고 혈압이 상승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삶기와 굽기, 에어프라이어 등의 건강 조리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0g에서 150g, 주 45회 섭취가 적당하고 닭가슴살만 먹기보다는 채소, 통곡물과 함께 먹어야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씹기 어려운 분은 다진 닭가슴살로 만든 미트볼이나 닭죽 형태로 섭취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명태 건조육입니다. 명태 건조육은 겨울철 보양 단백질입니다. 명태는 겨울철의 필수 단백질 식품으로 불렸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푹 돋우며 허약한 노인의 근골을 보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잡은 명태를 말려 북어로 만들어 저장하면 장기간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가난한 서민부터 양반 가문까지 누구나 애용했던 단백질원입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 해소에도 북엇국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는 전통적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명태 건조육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당 50g 이상의 단백질이 달걀이나 다른 육류보다 단백질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가 풍부해 피로 회복과 신경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코리안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 앤드 누트리션 연구에서는 시니어에게 명태 단백질을 보충했을 때 소화 흡수율이 높고 근육 합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명태 건조육은 시니어 맞춤형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3세장 모 씨는 아침 간식으로 명태 건조육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6개월 뒤 손목 근력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활력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71세 김 모 씨는 소금에 절인 명태를 그대로 과다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이 악화하고 체액 저류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하루 50g에서 80g 정도 섭취가 적당하고 반드시 염분을 줄여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물용으로 활용하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섭취하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장력이 약한 시니어는 잘게 찢어 국이나 죽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음식 탑5를 과거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적 근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단백질 섭취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미래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과거 잘못된 식습관, 단백질 부족, 혹은 불균형한 식단은 현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시작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시니어 건강의 기반입니다. 근육 유지, 골밀도 강화, 면역력 향상 등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한 탑5 음식은 계란의 12배 많은 단백질 함량으로 적절한 섭취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황태, 대두, 명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하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근거로 단백질과 근력 운동 병행이 시니어 건강의 필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황금 실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단백질 목표 설정입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1.5g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시니어라면 하루 72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다양화입니다. 황태, 대두, 명태, 닭가슴살, 참치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합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종류가 다양할수록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법의 주의입니다. 튀김이나 고염 식단은 피하고 찌기, 굽기, 삶기 등 건강한 조리법을 활용하시 바랍니다. 옛 선조들도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해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근육량 유지가 어렵습니다. 주 2에서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걷기, 스쿼트, 가벼운 덤벨 등을 병행하면 근육 합성과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혈압, 혈당, 체중, 근육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조기 관리가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건강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현재는 실천하며 미래 건강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향후 5년에서 10년 후 활력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시니어에게 근육 손실, 면역력 저하, 피로감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탑5 음식과 실천 팁을 꾸준히 지킨다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으며 미래 건강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학 정보를 활용한 건강 시간 여행,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실천 방법과 건강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 시간 여행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